안녕하세요. 김모밀입니다. 5월과 6월은 계속 중간에 뭐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쉬고 선거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막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이때까지 내가 말에 대한, 대화에 대한 걸 많이 올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준비하는 쪽도 이제 대화 습관이나 뭐 말에 대한 거, 그런 거고, 사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설득하는 말, 그리고 뭐 고백하는 말,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 그런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나의 생각 습관도 만들어지고, 나의 마음의 어떤 신념도 굳혀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말일지라도 그걸 굉장히 맹신하거나 혹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요. 오늘은 설득을 하고 싶다면 설득하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뭐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아니면 술을 계속 먹거나 이랬을 때 술을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바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야, 게임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게임을 그만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딱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체면을 걸어요. 그러면 노란 코끼리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게임을 뭐 그만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좀 반대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좀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제 주변에도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우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술이 과해 하고 술을 줄이고 싶지만 술을 더 먹게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 해야 돼 하면서 말로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입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게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늘 불만이죠. 게임을 계속 하게 되고, 게임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심하게 하면 막 밤새 가면서도 많이들 게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돌봄 교실을 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돌봄 교실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희 아이한테 자꾸 귀여워 이렇게 말을 하나 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 친구들이 하는 귀여워가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비난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웃으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장난이고 비난이고 약간 본인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뭐 남자답지 않고 힘이 강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저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발을 막 이렇게 쿡쿡쿡쿡, 집에서도 그래서 몇 번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그날도 이제 다른 친구가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래서 화가 난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아까 그런 자세를 취했을 때 아빠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별말이 없다가 막 또 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렇게 딴 얘기를 막 넘어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집에 거의 다 와서 아빠, 그런데 아까 그런 나의 행동이 무섭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지마? 그거 고쳐? 뭐 이렇게 얘기를 되묻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냥 무서워,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아니야 고칠 필요 없어, 고쳐, 이런 결론도 안 내리고 그냥 무서워.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는 사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미가제로 남은 거예요. 아빠는 무섭다고 했는데 분명히 뭐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싫다 좋다도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론을 내고 방향을 결정하고 그게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최고의 조언이래요. 왜냐고, 아니 그게 어떻게 최고의 조언이냐 이랬더니 아빠가 무서워. 그 딱 한 문장만 아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연결지었을 때 아빠가 무서워했고 어쩐지 아빠가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아이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막 발을 굴리고 팔을 과장되게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이런 게 아이 마음속에는 아, 아빠가 이게 싫어하는 거였어. 무섭댔어.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이미지랑 이제 연결이 돼서 그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아이한테 혼을 내고 그거 하지 마, 그거 보기 싫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이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풀 수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욕구가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 또는 그게 더 강화되는 또는 그게 강화되는 쪽으로 행동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와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른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일 목록을 이렇게 쭉 적어요. 적고 나서 반드시 3일 안에 끝내겠어. 내지는 며칠 안에 끝내겠어라고 반드시 3일 안에 끝내겠어. 아니면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일 얼마씩 해 나가겠어 하고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을 먹는 순간 첫날부터 지켜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도 계속 보면 아유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 하고 365일을 계속 가죠. 금연도 시달리고 주변에서 그 많은 비난과 막 이런 게 시달리고 아니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막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정당한 어떤 이유는 머릿속이고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 담배를 피움으로써 혹은 술을 먹음으로써 게임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자유로움 그런 나에 대한 어떤 허용 범위 그리고 나를 위한 어떤 보상 체계 이런 게 굉장히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움직이질 않죠. 머리만 계속 해야 된다 이고 마음은 하고 싶어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머리는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가 항상 이기게 되죠. 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돼.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남에게 친절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머리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려면 또 본인과의 어떤 대화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천으로 바로 옮겨야 되는데 이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해야 돼 라는 걸 강압적으로 계속 강요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하는 거는 잘 안 돼 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충고를 할 때도 그냥 딱 그 한 문장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뭐 당신이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돼. 아니면 속상해. 아니면 뭐 요 정도 내 감정이 어떤지 딱 그 정도만 표현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묻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기승전결로 해서 무슨 웅변하듯이 내가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결론을 딱 내.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정말 내 마음에서 클리어 되는 거고 상대방 마음에서는 절대 클리어가 되지도 않고 1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튕겨나가는 거죠. 내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내 입장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 그리고 숨어있는 생각들, 감정들이 더 큰 바위 덩어리처럼 그 말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숱한 비난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나 혼자 감정일기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딱 한 줄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운을 길게 남기고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 딱 하나. 그냥 당신이 뭐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 네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뭘 느꼈어. 내가 불편해. 내가 싫어. 내가 그게 힘들어. 이런 식의 문장. 항상 주어는 나여야 되는 거. 항상 주어는 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네가 게임을 뭐 술을 뭐 담배를 이런 얘기 다 빼고요. 나는 그게 불편해. 당신이 담배 피는 게 불편해. 당신 술 먹는 게 힘들어.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남자 쪽이나 뭐 아이들이 계속 따질 거잖아요. 왜 싫어? 다른 친구는 더 많이 해. 아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남편이라면 뭐 나만 그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겠지만, 그냥 다 듣고 그 말은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내가 뭐 힘들어, 내가 불편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던진 그 문장이 무게감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게 습관이 안 돼서 사실 힘들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짧을수록 더 잘 전해진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고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